최근 대기오염, 주거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비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며 또 재발도 잦은 데다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이 비염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노블 한방병원 최영길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멈추지 않는 콧물과 재채기,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한의사 최영길 원장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이 때만 되면 찾아오는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건 계절적으로. 무엇일까요? 예. 알러지 비염이라고 할 때는 코 속으로 흡입된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신체 조직이 병적으로 과민한 조직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코 안에서 병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코 안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콧물이 나고, 그다음에 맑은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를 하고, 코가 막히고, 또 눈이나 코가 심하게 가려운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은 유아기 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코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또 중이염이나 충농증을 수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알레르기 비염 있으면 주로 증상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세부적으로도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러지 비염에서 4가지 큰 증상들이 있어요. 가령 대표적인 게 코막힘, 그다음에 연속적인 재채기, 네. 맑은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거,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눈이나 코가 아주 심하게 간지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막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편해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네. 또 그거 말고도 뭐 목이 아파요, 간지러워요, 눈물이 나요, 뭐 두통이 있어요, 네. 라고 하는 증상들이 수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기하고 증상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네. 원장님 저는 코감기를 항상 달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은 알러지 비염을 코감기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알레르기 비염 하면요, 이 꽃가루나 어떤 황사, 환경적인 요인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알레르기 비염과 또 이 계절의 변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 혹은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말을 할 때, 1년 내내 하는 경우, 또는 계절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봄에 꽃가루가 날릴 때, 혹은 가을에 낙엽이 날릴 때 발생하는 것을 계절성 알러지 비염. 네. 계절하고 상관없이 1년 내내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하는 것을 통년성 알러지 비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알레르기 비염들, 한의학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재채기 나는 것을 분체, 맑은 콧물이 많이 나는 것을 비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장에서 전기인 양기가 먼저 떨어지고, 그 전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또 그거 말고도 폐기가 약해지거나, 또 양면경인 위나 양면경에 적열이 쌓이거나, 또 외부에서 한사, 찬 기운이 들어와서 생긴다고도 보기도 했어요. 예.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몸을 지키는 양기, 전기가 먼저 떨어진 것이 먼저고, 일부적인 침입은 나중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방법도 가령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소문 자법론에 내부에 전기가 있으면 밖에서 사기가 침입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그 사람의 면역력, 양기를 먼저 올려주면 치료가 쉽다라고 네. 하는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알러지 비염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알러지 질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또 코라고 하는 게 인체의 정중앙, 얼굴의 가장 중앙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누공을 통해서는 눈으로, 그다음에 이관을 통해서는 귀로, 또 주변에 있는 상악동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코가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누공이나 이관이나 이 상악동으로 가는 통로들이 부어서 막히게 돼요. 네. 그러면 단순히 코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이염, 네. 그다음에 결막염, 축농증 이런 증상들이 코 때문에 생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알레르기 비염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있겠죠?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침구이법이 있잖아요. 가령 침 하면 얼굴 주위에 있는 영양이라든지 인중, 상성 이런 혈들, 그다음에 손에서 얼굴로 가는 열결, 그다음에 기혈을 조절하는 사관혈 이런 혈들을 1차적으로 섬혈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양기가 약하면 신 쪽, 폐기가 약하면 폐 쪽에 가는 혈들을 더 선용을 하거든요. 네. 또 뜸을 뜨게 되는데요. 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보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중환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쪽에 왕뜸을 떠서 체온 1도를 높여주는 거죠. 1도의 체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전기가 확실히 올라가는 걸 느끼고 또 얼굴 주위에서도 직접적으로 영양이나 열결 같은 데 뜸을 떠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면역력 증강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알레르기 비염 한약 치료도 가능한가요? 한약도 지금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내부에 전기가 있으면 사기가 침입을 못한다. 네. 그 말은 사기가 이미 침입을 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전기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고 할 때 폐기가 약한 사람, 아까 말했지만 추위도 잘 타고 맑은 콧물 나고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 비염 계속 달고 살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먼저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양면경이나 비위에 적열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붉어요. 그 입도 잘 마르고 변비도 좀 있고 이러는데 비염이 있다. 이러면 적열을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증상은 없어요. 막 몸도 건강하고 좋은데 한번 감기가 걸리면 급성 비염으로 가고 알러지 비염으로 네. 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기, 침입한 냉기를 빨리 쫓아내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하를 군약으로 하는 소청룡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소청룡탕은 들어온 냉기를 빨리 쫓아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오미자나 작약 같은 약들이 몸 안에 전기를 지켜주고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러지 비염에서 대표적인 쉽게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소청룡탕을 줘서 냉기부터 쫓아내는 아주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몸이 좀 따뜻하면 우선은 이롭다는 거네요. 그죠. 몸이 따뜻하고 체온 네. 1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릴 뿐더러 빨리 회복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침구요법, 한방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유용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원내에서 증류한 약제들 또 환제들을 사용을 하는데 가령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고 정제된 약물로 액체식의 스프레이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코 안에 직접 사용을 하는데 정제된 청비수들을 코 안에 점막에 사용을 해서 코 안 점막에서 직접적인 치료 작용과 또 흡수를 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아주 부종이 심해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코 안에다 비강 안에다 직접 삽입을 해서 이렇게 머물고 있게끔 해서 네. 부종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겠어요. 연고제로 만들어서 비연고라고 하는데 연고제를 코 안 점막에 직접 발라서 부종을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때만 되면 또 찾아오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시기에 또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좀 주의해야 될 점, 생활 속에서 고치면 더 좋은 점 있을까요? 평상시에 코가 막혀요 이러면 일단 코 양옆에 있는 영양혈을 자꾸 문지르세요. 마사지요. 네. 여기가 지금 범령이라고 하는 주름, 팔자주름하고 코 하단하고 만나는 점에 저희가 네. 이제 영양혈이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여기를 자꾸 문질러주면 막힌 코가 일단은 뚫려요. 네. 그리고 체온 1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이 차면 코가 자꾸 막혀요. 그래서 코 막히는 경우에는 저녁에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양말을 신어서 체온을 보존을 해주면 네. 자는 동안에 코가 좀 덜 막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을 자꾸 먹으면 음식들 좋아하죠. 반응이 와요. 그날 밤에 역시 잠을 못 자요. 코가 막히고 네. 잠을 못 자고 또 성인 같은 경우는 음주,
술을 드시면 그날 밤에 심하게 코 막히고 코 골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은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에 성인들은 음주를 좀 피하시는 게 이런 환절기 때 코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한의사 최영길 원장과 함께 이 알레르기 비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